4장 5절 change of basis 기저변환입니다. 기저변환. 자, 여기서 R2에서 그러니까 기저변환, 그러니까 기저가 보통 X가 스탠다드 기저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 스탠다드 기저에 대한 벡터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코디네이트 벡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기저를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X를 새로운 기저에 대한 1차 그래프 표시할 수 있죠. 그럼 그 새로운 기저에 대한 벡터, 코디네이트 벡터 표현은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죠. 요 앞에 개수술로 이루어진 컬럼 벡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보면 기저가 바뀌어지면 행렬 표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R2에서 생각해 봅시다. R2에서 기저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다른 기저에 대해서 여기에 이쪽에 앞에 있던 벡터가 이렇게 이동되는 예를 들면 이쪽에 있던 벡터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동되는 것이죠. 크기가 변하지 않으면 회전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회전되고 그 다음에 스칼라 배해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R2 안에서는 임의의 벡터를 어디로 보냈다는 것은 그 각도만큼 회전시킨 다음에 스칼라 배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실제로 R2에서는 모든 선형 변화는 다 2x2 행렬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걸 스탠다드 베이스 기저 E1이 어디로 갔냐, E2가 어디로 갔냐는 걸 보면 E1 프라임의 이미지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E2 프라임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가 있는데 요걸 다시 셀타만큼 옮겨진 거니까. 그러니까 E1이 이리로 옮겨지고 E2가 막 이리로 옮겨져서 여기에 이제 표시가 이쪽에 와 있는 거니까 그걸 역산하면은 결국은 이런 식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식으로부터 그 E1 프라임의 알파 기저에 의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은 코디네이트 벡터 리프레젠테이션 다음과 같고 E2 프라임의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걸 이용하면 임의의 벡터 XY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요 매트릭스를 요 벡터에 곱해진 그런 모양이 된다고요. 그쵸? 근데 우리가 보통 구할 때 이렇게 배우질 않았지. 우리는 XY를 주면 거기다 행렬을 곱하면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가는 걸로 배웠었죠. 이동되는 걸로 한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부터 요거를 정리하려면 앞에 배운 정리에 의해서 결국은 요거의 인버스를 생각해야 되죠. 요 인버스가 바로 요 행렬의 인버스가 바로 이거가 되는 것이지. 요걸 이용하면 어떻게 돼? X 프라임 이퀄 요 행렬에다가 요 벡터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임의 벡터가 에다 요 행렬을 곱하면 X 프라임으로 간다. 그 얘기는 E1, E2를 코사인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시킨다는 그런 의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행렬 표현의 이 좌표 변환에 대한 모든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N차원 경우에도 똑같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N차원. 그 얘기가 일반적으로 기저가 바뀌었을 때 행렬 표현이 바뀌어지면 똑같은 식으로 기저 변환을 시켜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들어지고 따라서 아이덴티티 베타에서 알파로 가는 그런 그 표준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을 생각하면 내추럴 매핑을 생각하면 바로 요 퍼스트 컬럼, 세컨드 컬럼 이것을 요 W1의 이미지들을 알파 기저의 벡터 표현으로 바꿔주고 그다음 WN의 WN으로 가는 거니까 WN의 이미지가 알파 기저로 알파의 기저 VI들의 이제 1차 그래프 표시해서 그 코에피션트들로 컬럼을 채우면 다음과 같이 컬럼들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얻는 관계식이 이제 결국 관계식이 이런 이 래핑인데 여기서 그것을 쉽게 설명한 게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쓴 책이 그 노테이션을 약간 마음대로 써갖고 약간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줬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RN과 RM의 임의의 순서 기저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리고 T를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이라고 하면 알파의 각각의 벡터, 알파 안에 있는 여기 벡터들이죠. 순서 기저 안에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 이 T of X에는 RN의 벡터가 되고 베타가 RN의 기저, RM의 기저이므로 이 T of XJ는 그 YI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유일하게 표현되죠. 따라서 그 베타에 관한 t of xa의 좌표 벡터, 코디네이트 벡터는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같은 식으로 이렇게 x2의 이미지, xn의 이미지를 다 구할 수 있죠. 그것들을 가지고 컬럼 벡터들로 하는 매트릭스를 A'으로 삼읍시다. 디파인 합시다. 그럼 이 A'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저 알파와 베타에 관한 선형변환 T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시 쓸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해봤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선형변환이 주어지면은 일단 이 선형변 그 주어진 기저에 대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려준 게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알파 기저에서 알파 기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요걸 배운 거예요. 요걸 보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형변환 T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배운 건 이걸 배운 거고. 그쵸? 선형변환 X를 T of X로 보내는 기저가 알파일 때, 기저가 베타일 때. 요때 대응하는 행렬 표현은 A고 여기서 대응하는 행렬 표현은 A'이고. 그리고 지금 금방 배운 게 뭐냐면 기저에서 기저로 가는 거죠? 여기 내추럴 매핑을 이용해서 기저로 보내는 그렇죠? 표준 기저들을 보내는 것들을 이미지들을. 자, 그러면 T of E는 이미지 그것들의 평형을 P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잘 생각해 보면 A'과 A 사이의 관계가 바로 A'은 A 여기서 P만큼 왔다가 A로 갔다가 Q로. 근데 Q가 바로 P 인버스이므로 A 프라임 이퀄 P 곱하기 A 곱하기 P 인버스가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닮은 행렬 개념이 적용되는 거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요때 배운 요거 있죠? 아이덴티티 from 알파 베타부터 알파. 요거죠? 요 P가 바로 베이시스 체인지 매트릭스 또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요게 베이시스 체인지 매트릭스고 보통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하고 변환 행렬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요게 이제 선형변환의 행렬 표현이고 T에 대응하는. 그래서 요게 그럼 다 알게 된 거죠? A하고 A' 뭔지 알았죠? P하고 Q 또는 P하고 P 인버스가 뭔지 또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알게 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 그것들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연습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해주는 이게 바로 이 쿼드라틱 폼에서의 응용입니다. 지금같이 기저 변환해주는 게 쿼드라틱 폼에 어떻게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운 그 완전 제곱식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건 완전 제곱식이 변수가 2개일 때, 기껏해야 3개일 때가 대학 수학 때 배운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이론이 행렬의 대각화를 이용하면 n개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미적분할에서 캘큘러스에서 배운 거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행렬을 이용하면 n개 변수가 있는 쪽,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3차원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쿼드라틱 폼을 다루는 법을 행렬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기저변환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게 이제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저변환 이제 어떻게 계산을 구하냐? 구하는 건 여러분들 보다시피 그대로 그 이미지를 구해서 그것들의 컬럼 벡터들을 그 개수들을 컬럼 벡터로 집어넣어서 관계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만들고 나서 여기서 보면 Q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것은 이거잖아요.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림 아까 그 다이어그램을 채우려면은 P가 먼저 필요했었죠. P가 먼저 필요했었죠. 그 P를 구하는 게 이게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베타에서 알파로 가는. 그러니까 어쨌든 요 아이덴티티 오브 알파에서 베타를 구해놓고 나면 요걸 구해놓고 나면은 요게 알파 기저에 대해서 표현이고 요게 베타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 표현이잖아요. 거기에 요 Q 인버스가 들어가면서 딱 모든 상태가 정돈되는 거지. 그러면 스탠다드 기저에서 X 벡터가 주어지면 X 프라임의 모양이 모래는 것은 이 Q 인버스 행렬만 곱해지면 되는 것이죠. 트랜지션에 의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모르면은 그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답 보면서 확인하시고 하십시다. 그러면 대충 3장 5절까지 된 것 같은데 질문 있습니까? 4장 5절 마쳤네요. 지금까지 4장 1절에서 5절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